고유가 시대에 기름값 부담 많이 되셨죠? 차를 운전하면서도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에코드라이빙의 모든 것, 홍현표 현대자동차 카마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코드라이빙은 무엇인가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친환경 저연비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동일한 조건에서도 최대한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약을 해서 그 경제적인 운전을 하는 거를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최대한으로 기름을 절약을 해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코드라이빙 저희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은 시동을 걸자마자 냉간시에 바로 출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엔진 오일도 충분히 예열이 안 돼 있고 오일이 충분한 양이 순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이 커지면서 연비가 많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보시면 지금처럼 냉각수 온도계가 있는데 이 냉각수 온도계가 어느 정도 올라간 걸 확인하신 후에, 그러니까 냉간시에는 시동을 걸고 좀 예열을 한 2-3분 정도 하시고 출발하시면 에코드라이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왼쪽 계기판에 보시면 이제 엔진 회전수를 표시하는 RPM 계기판이 있는데, 저 RPM을 조절해서 예전에는 운행하는 습관을 주로 이제 방송이든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왔는데요. 그 방법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엔진이 공회전 상태인데요. 보통 저희가 주행할 때 엑셀을 밟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엑셀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에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1하고 2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엔진 회전수는 1000을 곱하셔야 되거든요. 1700rpm 이하로 떨어지면 차가 시동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미세하게 연료를 분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행 중에 이렇게 1700rpm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엑셀에서 발을 띄게 되면 1700rpm까지의 구간에서는 퓨얼컷이라고 해서 엔진이 탄력 주행을 하고 연료를 분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700rpm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미세하게 엑셀 조절을 잘 하면 그 퓨얼컷이라고 해서 연료를 분사하지 않는 구간을 잘 이용을 해서 연료비를 줄이는 방법이 예전에 에코드라이빙 방식이었다고 하면, 요즘 차들은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행 중에 엑셀에서 발을 띄게 되면 그 동력 전달하는 클러치를 차가 자동으로 딱 띄어서 동력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RPM은 최고로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도 차는 계속해서 그 탄력을 가지고 주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퓨얼컷을 쓰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효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동차 기술이 이제 많이 좋아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방법은 차를 가볍게 만들면 됩니다.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 제거하시고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차가 급출발이나 급가속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연료 분사량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연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 차들에 비해서 예전에는 수동 변속기는 5단 기어를 사용을 했고 자동 변속기는 4단 기어를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준중형차, 경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형차부터 거의 대부분 6단, 또 많게는 8단 미션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속 구간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엔진의 이제 동력 효율도 많이 좋아졌고 연비 효율도 예전에 비해서 한 20-30% 정도 이상 올라간 게 맞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1500cc급이면 현재 기준으로 측정을 하면 공인 연비가 거의 뭐 10km, 11km 수준인데, 요즘 나오는 소형차들, 준중형 차들이 거의 대부분 15km, 16km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따지면 한 40%, 50% 이상 연비가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전자장비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차에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실상 운전자가 조작을 해서 에코드라이빙을 한다는 개념 자체는 요즘은 많이 희석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즘 차들의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에코드라이빙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액티브 에코라는.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계기판에 이제 에코라는 녹색등이 점등이 되면서 차가 능동적으로 급가속, 뭐 급출발 같은 거를 좀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엑셀을 길게 밟아도 뭐 급가속을 잘 안 한다든지 요거를 뭐 전자식으로 다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료비를 절약하실 수 있겠고요. 에코드라이빙을 할 경우에 연료비가 제일 절약이 되는 속도가 몇 킬로 구간이라고 생각하세요? 60km? 네, 60km에서 80km 구간이 차가 기름을 제일 적게 먹는 구간입니다. 근데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되는 국내 뭐 도로 여건상
시내 지역에서는 60km, 80km를 달려도 어떤 브랜드의 차를 타셔도 연료비를 절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내 주행을 하실 때는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세 가지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제한 속도가 100km, 어떤 도로는 이제 일부 110km 도로도 있는데, 이제 고속도로 주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80km 정도를 맞추고 가면 100km로 주행하시는 것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연료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급하지 않다면 속도를 좀 줄여서 경제운전 속도로 운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 급하다, 내가 좀 과속을 좀 해서라도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120km는 안 넘기시는 게 에코드라이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내에서는 60km, 그다음에 외곽도로에서는 80km, 고속도로에서는 100에서 110km. 그러니까 그 정해진 그 제한 속도만 지켜도 에코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제한 속도 구간에서 마음을 좀 여유 있게 먹고 제한 속도에서 10km만 낮춰서 운전을 하시면 차는 정말 기름을 덜 먹게 운전이 가능하죠. 네. 네. 그 에코 드라이빙을 하실 때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타이어 공기압을 잘 맞추시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이 타이어 외면에 보시면 이 조그마한 글씨로 그 맥스 프레셔라고 해서 타이어에 주입하실 수 있는 최대 공기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의 경우 이제 51 psi로 맞춰져 있는데요. 맥스 프레셔에 한 70%에서 80% 사이를 공기압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 날씨가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더 상향을 해서 공기압을 더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공기압을 맞추지 않고 다니시게 되면 그 노면 저항이 심해지기 때문에 에코 드라이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 기자님, 시내 주행할 때 보통 차들이 평균 속도 몇 킬로 정도 주행하는지 아세요? 보통 60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땡입니다. 그 보통 차들이 주행할 때 시내 주행의 평균 속도는 20km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막 급하게 간다고 해도 보통 25km를 최대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차로가 많고 신호등이 많은 한국 도로 여건상 그 이상의 평균 속도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내가 급하게 간다고 과속하면 기름만 더 먹을 뿐이지 실제로 도착하는 시간은 시내 지역은 1, 2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운전을 잘해 또는 나는 달리는 게 좋아 뭐 이런 거를 뭐 강조하면서 차를 과속을 해도 실제적으로 시간 차이도 없이 기름만 더 먹는 것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 지역 운전하실 때는 굳이 내가 뭐 과속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 드라이빙을 하시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 번째도 과속하지 마시고 급제동하지 마시고 급출발하지 마시고 그거 세 가지만 주의하셔도 연료비 한 30% 이상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